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아 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은송 선생 잘 지냈고요. 네,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사진 찍기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저는 카페에서 이제 자소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제 개인 SNS로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 취업을 부탁해 네. 시청자분이신데 열심히 보고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취업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취업을 부탁해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열심히 보시고 꼭 취업 뽀개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IT 기업 카카오입니다. 와.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국내 1위 SNS 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포함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2014년 포털 기업인 다음과 합병해 글로벌 모바일과 인터넷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 2016년엔 주식회사 로엔을 인수해 음악 콘텐츠 시장을 형성, 인터넷 업체로는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인터넷 전문은행도 오픈했습니다. 네,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것 너무 중에 친숙한 기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이미지는 우리 은성 학생 어떤가요, 또? 네, 당연히 카카오도 이제 대학생들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할 그쵸, 수가 있고요. 그럼요. 저는 카카오 택시, 버스, 지하철 진짜 없으면은 못 살 정도로 그런 존재인데 카카오페이 혹시 하시나요? 저는 많이 써요. 예, 저는 많이 써요. 그래요? 카카오페이를. 저도 아직 페이는 안 깔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밥 계산을 했는데 언니 카카오페이 하죠? 이랬는데 제가 안 한다 해서 친구가 계좌 이체로 입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벌써 뒤처지는 건가. 그게요, 되게 편한 게 비밀번호만 누르면 모든 게 다 돼요. 네, 그렇다고 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편하긴 해요. 우리 상국 형이 은행 한번 이용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깔아는 봤어요. 저도 왜냐면 이게 깔아봤어요. 뒤처질까 봐 깔았는데 궁금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는 저는 약간 좀 해도 너무한다. 오호. 저 개인적으로는 오호. 저희가 한때 그때 다음의 카카오를 인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다음 인수인 줄 알고 저도요. 있었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카카오가 너무 크니까 카카오 뭐 택시, 대리 너무 편하고 좋은데 약간 카카오가 여기까지 건드려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 동안 320만 4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역대 굉장히 최고 아닙니까? 많이 언급이 됐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말씀해주신 카카오뱅크인데 여기에 대한 연관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출범이라든지 대출 또 체크카드가 발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었고요. 주식회사 카카오, 그다음에 코스피, 카카오톡 PC 버전, 카카오 TV, 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계돼서 지금 연관으로 뜨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보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은행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일처리가 쉽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보안상으로도 안전한가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이것들이 좀 앞으로 카카오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 이후에 올해 첫 공채를 추진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홍쌤? 좀 카카오답게 되게 신선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이 요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전형인데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력, 성별, 나이, 경력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본인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어머, 세상에. 본인 계정을 생성해서 코딩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의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다시 코딩 시험을 보고 어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코딩 시험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기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실력만으로 좀 채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건데요.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연대로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카카오 다들 아는 기업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좋죠. 네, 질문하기에는 되게 쉬웠는데 마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누가 같아서. 뭐 대놓고 욕을 했나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속닥속닥. 아, 이모티콘인가요? 네, 이모티콘 구경하고. 아,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놀고 있던 게 아니라요. 오늘의 기업이 마침 다음 카카오여서 제가 카카오톡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기업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연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아, 두 분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아, 지금 이 누나가 경제학과인데 네. 경제학과 건물 무슨 뭐 공사한다고 해서 네. 같이 구경하러 따라가고 있어요. 공사를 해서 공사를 구경하러 네. 가는군요. 완성된 게 벽지 붙인다고 해서 아, 건축학과 네, 가셔서 제가 또 이공계생이 도와준다고. 아, 도와주러. 오, 멋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기업 다음 카카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프로그램들 하나를 봐도 뭐 다 뭐 카카오 버스, 뭐 카카오 네비 막 이런 거,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편하게 여기는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면서 아 진짜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개발할 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뭔가 여론 같은 걸 되게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카카오예요? 네. 좀 그냥 IT 쪽 그냥 핸드폰 제가 접하는 건 주로 막 카카오 네비, 카카오톡 그리고 막 카카오 뭐 지하철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런 거 개발하는 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책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취업은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원래는 이제 고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봤는데 취업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카카오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카카오 하면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제일 많이 쓰니까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카카오 쓰는데요. 아, 그런 건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원래 생기기 전에는 문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생활이 이제 계속 시시각각으로 좀 공유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문자하면 제가 읽는지 안 읽는지도 이제 다 확인을 못 하는데 카톡은 이제 확인이 다 가능하니까. 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둘 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어디를 가실 건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야, 어렵다. 저요? 저는 네이버를 갈 것 같아요. 왜요? 안정적이라서 카카오는 잘 안 망할 것 같아요. 아, 이미 좀 네, 다져져 있어서. 망하지는 않은. 카카오는 좀 도전적이다. 네. 친구분은 저는 만약에 해외로 나가서 뭐 영업하고 하고 싶었으면 네이버 갔을 것 같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다음을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좀 기반이 더 넓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이버보다는 다음 카카오가. 간호대 분위기는 어때요? 저희 되게 여자가 많아서 되게 좋은 분위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카카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되게 열일한다? 이런 느낌이 열일한다? 있어요. 회사가 네. 왜요? 뭐 카카오톡도 나오고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도 나왔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 상품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안 받친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용해 본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카카오뱅크 쓰고 있고요. 쓰고 있어요? 네네. 카카오뱅크 까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사실 그 처음에는 광고를 금리가 더
다 했나? 그리고 환율 우대 이런 거를 많이 해준다고. 수수료가 해서. 그리고 거의 안 붙고. 깔면 이모티콘도 준다 하고. 맞아 이벤트. 네. 다음이랑 인수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미지가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다음도 엄청 큰 그 사이트 회사잖아요. 네, 그만큼 카카오가 성장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랑 네이버 둘 다 합격을 하셨다. 그럼 어디에 갈지 궁금해요. 카카오, 네이버, 하나, 둘, 셋. 카카오? 왜요? 카카오. 더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보다는. 아닌가? 저는 지금은 네이버를 선택하지 않을까. 카카오는 아직 이렇게 몸을 불리고 있는 단계라 해야 되나? 이것저것 넓히면서 그런 이미지가 아직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를 가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열일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 분야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카카오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귀엽죠. 그거 받으려고 하나씩 깔게 되더라고요. 귀엽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형. 네, 우리 카카오의 떠도는 소문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선 3통을 받아야 한다고 카더라. 예, 우리 1차는 실무진, 2차는 임원 면접. 모두 이제 3통을 받아야 통과한다는데 사실 3통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뭔 말이죠, 이게? 면접관들 중에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요. 그래서 네. 점수를 합산해서 뽑는 건데 네. 어떤 한 사람이 이 친구는 안 되겠어. 딱 보니까 기회주의자 같은데 우리 팀 막내하고 협업이 불가능한 친구인데 뭔가 아주 결정적인 하자는 지식보다는 인성적인 역량인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 어찌 보면 더 어렵게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이제 정말 대기업인데 우리 전쌤 연봉 네. 궁금합니다. 이 잡플래닛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평균 6,184만 원입니다. 예, 사원이 4,368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대리가 4,739만 원, 과장이 5,817만 원, 차장이 7,151만 원, 부장이 8,885만 원. 이야. 아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든지 엔지니어들은 이보다 좀 더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치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카카오가 성장하는 속도를 봤을 때 어떤 연봉의 인상 폭도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카카오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카카오뱅크 샵 돌풍입니다. 우리 국내 두 번째로 우리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지난달 서비스 시작해 첫날부터 시간당 평균 계좌가 2만 계좌, 시간당 2만 계좌를 달성하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돌풍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한 달 만에 계좌 개설 건수가 한 307만 개, 한 달 만에 돌파를 했고요. 307만 개. 네, 같은 기간 예외 적금액 누적액도 보니까 1조 9,580억 원, 대출 금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건수도 216만 건 넘어섰고요. 신용카드의 경우도 이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2019년이면 발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 은행 1호는 그 K뱅크라는 회사인데 이미 여기는 뛰어넘은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카오의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정도면 이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역할 바꾸기 했을 때 그 양상국 씨랑 저의 그 출연료는 그냥 요 패널 걸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차액은 카카오뱅크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부작용에도 좀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매기 효과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좀 취업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체적으로 은행이 그동안 예대 마진에만 의존해서 편안하게 돈을 벌어왔다. 네. 그런지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매기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미꾸라지들 사이에서.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꾸라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헤엄을 치죠. 전체적으로 미꾸라지가 건실해진다.
많아진다. 네. 이게 우리가 매기 효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이제 우선 계좌 개설이 너무나 쉽고요.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그다음에 이런 지점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고 또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은행들도 이제 카카오톡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융 서비스가 더 편해지고 또 금리의 기준들도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번 공채가 많은데 은행 쓰라고 하니까 아 선생님 은행은 지금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못 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끝이에요. 뭐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 자산이 스트레스 풀어오세요. 금융 자산이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 그다음에 돈 주는 애들한테는 욕 안 하고 돈 안 주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욕을 해. 금융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라는 건 간단한 그런 뭐 우리가 송금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여신수신만 있는 건 아니고 투자은행이라는 아이비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고 또 요즘 은행들의 PB 센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은행에서 분명히 은행권 논술에 이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행원 생각하는 분들은 인터넷 뱅킹 관련된 그 위기 그리고 위협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현재 내가 지원하는 은행은 또 어떤 모바일 채널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공채보다 상채. 샵 AI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IT 업계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공채보다는 우리 상시 채용을 더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상채. 예, 그리고 특히 올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AI 조류독감이 아니라 AI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몰랐고. 인공지능이요. 아니 혹시나 이제 또 조류독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갖고 상시 채용을 많이 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카오 채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4차 산업과 AI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AI 전문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연구 개발하고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우수 인재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검색 모델링이라든지 검색 통계 분석, 멀티미디어 처리, 음성 처리, 자연어 처리, 뭐 추천 기술 이렇게 7개 분야 인원은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빠르게 채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런 데는 그럼 전민기 팀장님 좀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그 정도 많아서 안 돼요? 기술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툴 가지고서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다거나 이런 건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겠죠. 카카오는 이제 특이하게 AI 인재들을 직접 대학을 또 찾아가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 저도 좀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상시 채용이 그 사실 취준생들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시 채용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또 그다음에 블라인드 전형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들은 이제 학점도 못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실력 위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학교 가듯이 그러니까 딱 공채. 그래, 요 정도 대학교 졸업하고 요 정도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많이 뽑을게 이번에 빨리 와. 뭐 이런 식으로 공채가 이루어졌는데 블라인드로 가게 되고 수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올드루키들이 훨씬 더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이런 트렌드가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블라인드가 처리되면 내 학교가 별로 중요하진 않고 내 정말 실력과 경험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또 사실 수시 채용이라고 하면 뭐 언제든지 내가 여유가 될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고용 환경이 지방대에 갔다가 서울대로 편입을 해서 서울대에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무래도 경영, 경제 이런 관련 전공이 아니어서 정치외교나 아니면 이런 다른 이제 업무랑 관련이 없는 전공이어도 혹시 카카오에서 일할 수 있는 직무나 그런 것도 있으면 좀 궁금한데.
아마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 이 기술을 구현하는 코딩이 아니라고 하면 기획 성향의 직군들이겠죠. 근데 이 기획 성향의 직군들은 당연히 부속 규모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또 카카오 같은 요 정도의 어떤 업력이라든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IT 서비스 기업에서 업력을 만들고 이제 경력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친구도 분명 도전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주력으로 가야 될 회사로 꼽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 회사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부서, 어떤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좀 더 알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카카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별로의 아마 조직이 꾸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카오톡, 그다음에 다음 메일, 다음 카페, 카카오 스토리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파트. 그래서 이쪽은 이제 카카오 뮤직, 카카오 TV, 뭐 다음 TV, 뭐 팟캐스트 뭐 이쪽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게임 쪽. 그래가지고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 샵 이쪽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생활 기반 파트는 카카오 태식, 오토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조직들. 아직 공채가 막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세부적인 서비스들은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이 기능별로 아마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카카오에 우리 올라오셨는데, 자, 박은송 씨. 네. 우리 카카오 사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카카오 TV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카카오 TV가 지난 여름에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콘텐츠가 좀 재밌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웹드라마나 웹 예능 같은 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이제 2030 세대가 더 즐겨 찾을 수 있고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TV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 TV는 아예 따로 그냥 다른 이제 PD님들이 제작을 하는 거고 카카오 TV에서 따로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뭐죠 다음 페이지는? 포탈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죠? 타사보다 제3자의 시각을 좀 더 중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핫한 갤럭시 노트 8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타사는 광고나 블로그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이제 다음은 뉴스 기사나 뭐 트위터로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다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입사를 한다면 어떤 파트에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랑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다음 카카오의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모티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럼 카카오톡에서 일하고 싶은 건가요? 네, 다음 카카오 안에 카카오톡 그러니까 안에 카카오는- 기획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의 기획인가요? 네. 네. 예. 맞.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예. 제가 이모티콘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데 그 이벤트가 단순히 이모티콘을 선물하는 그런 마케팅은 이제 좀 그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의류나 이제 굿즈 콜라보뿐만이 아니라 식품 쪽 콜라보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2030 세대만 카카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 분들도 카카오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아카데미를 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카데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은송이 씨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정말 아마 방송 보는 분들도 예전 거 클립 보시면 답답해요. 느낄 텐데 네. 정말 복장 터졌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뭐 그 TV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실전 가면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할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이야기도 지금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지만 또 타사에서 이런 홍보 방안들과 콘텐츠,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제작사와 방송국에서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이버 TV도 그런 제작에 참여를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뭐 아까 기획 얘기 나올 때 아카데미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의 최대 강점은 이제 국민톡이기 국민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모든 분들 또 어르신들 연령대 아주 높은 분들은 정말로 아직도 우리는 이제 쉽게 쓰는 서비스를 잘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제 조부님도 실제로 이 카카오 택시를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예전에 또 그 익숙하지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건 저는 오히려 좀 좋은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얘기가 좋았어요. 포탈의 기능. 정말 포탈은 포탈 그 본연의 기능만 수행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인터넷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그 파란색, 우리 초록색 창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정보 자체가 다 광고화되고 있고 그 포털 회사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권을 거의 갖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는 좋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들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은송 학생이 진짜 이제 실제 면접에서 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자소서를 안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쓰고 있습니다. 아, 쓰고 있어요? 몇 개 썼어요? 저 이제 2개? 네, 어떻게 보시면 면접 연습 또 괜히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쓰셔야 쓰고.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이제 채용 부문에서 상시 채용을 한다는 말을 듣고 취준생들에게 좀 깊은 교훈을 주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떴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열심히 해야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뽑힐 수 있구나는 느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열심히 살아야죠, 진짜. 알겠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다른 길을 좀 걷고 어찌 보면 같은 길인데, 그러니까 카카오는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레이버 벨트, 그러니까 라인 벨트라고 하고 있는 레이어 벨트를 구축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이버가 올해 저 유럽에 있는 제록스 연구소를 샀습니다. IT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를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갖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연결짓는 카카오톡, 그 카카오를 활용해가지고 수많은 그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카카오 택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이건 오히려 택시 그 기사님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택시를 오히려 더 대중화시키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슈가 된 게 카카오뱅크. 그리고 생활 곳곳에 수많은 오토 서비스를 진행할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제는 그냥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동시키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추천받지 않았던 상품들과 제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부가가치에 대해 다가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 정말로 큰 수익원이 창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하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 세 차례에 걸친 코딩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략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IT 서비스 업계를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수정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에게 관심이 참 많은 지원자 우수정입니다. 저는 영종도라는 섬에서 18년간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같은 친구들과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에 대한 관심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하여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교육봉사나 기획봉사, 나눔터 정리봉사나 다양한 봉사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역상생협력처에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키웠던 기획력이나 친밀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수정 씨 그 관련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동아리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성가대 활동이 많은데요. 혹시 관련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한 경험은 학과에서 TA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전을 보수를 받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업무고 얼마나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학교 수업에 있어서 출석 체크를 제가 담당을 하고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제가 학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수님들의 잔심부름까지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교수님들에게 가서 도움을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도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컴퓨터를 좀 잘 다루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와 워드는 아주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원하는 문서가 있으면 제가 그대로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 서류나 영상에서 나와 있지 않아서 면접에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종교 활동이나 어떤 그런 봉사 활동 경험이 많고 직무와 관련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면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태도 관련된 그런 직무 기술서를 참고해서 어필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수정 씨 지금 많이 떨리죠? 네. 되게 많이 떨리는데 잘하고 있으니까요. 긴장 좀 많이 푸시고. 저는 우수정 씨한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사무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우수정 씨가 알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쭉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에 가장 관심을 주게 된 것은 이제 행정고시를 공부하면서 정책학이라는 과목을 특히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공부하면서 이제 울진 원자력 발전소 사례나 이제 갈등 해결 사례를 보면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해결 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특히 근무하고 싶은 부분이 지역 상생 협력처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한 그 중장기적인 계획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해서 했었고, 이제 국가와 함께 일하는 부분에서 제가 공부했던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이 되는 것과 크게 일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고시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행정고시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특히 이게 에너지 발전을 주로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제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저의 경험들을 살릴 수 있다면 더 보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어서 정책을 기한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능력은 네.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봉사 활동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또한 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분들이 다 기획하고 상황 판단력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 결국에 자소서가 만약에 남게 된다면 지원 동기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그 직무에 관련된 필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필요 역량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좀 듣고 싶었는데 기획력과 그다음에 뭐 어떤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내가 배웠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성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배열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 협력사하고 지금 한수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간에 약간 식사 자리가 좀 있게 됐는데 뭐 상황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협력사는 좀 몇 개 회사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약 한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좀 섞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수원에 있으신 분은 본인과 본인 팀장과 타 부서의 어떤 사람들 2명이 좀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참치회를 먹으러 갔어요. 참치회를 3만 원짜리 참치회를 먹으러 갔었는데 A 회사 협력사의 사장님께서 오늘은 제가 쏘겠다 이야기가 된 상태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장님의 어떤 뜻대로 같이 먹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이 지금 당사이고 다 먹은 상태입니다. 계산도 그렇게 지금 했어요. 미리 사전에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상사님을 먼저 따로 뵈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상사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동의했기 때문에 먹은 거죠. 그렇죠? 상사님은 어떤 암묵적인 다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타 부서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어떻게 상황에서 하시겠어요? 제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누구에게 알리실 거죠?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문제를 의식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나의 어떤 행동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윤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나 공기업에서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또 이제 회사에 돌아가서도 그게 정정되지 않는다면 알려야 하지 않을까. 네, 그 상사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도 그 정도는 눈치껏 넘어갔어야지라는 어떤 좀 질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에 그 문제를 약간 상정하시겠습니까? 회사 예, 위원회.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도 직업기초 능력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직업윤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다는 것들이 많았었고 또 이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직업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3만 원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좀 보는 건데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잘 행동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3만 원 하게 되면 접대를 받아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었을 때는 사실은 3만 원이라는 접대든 10,000원의 접대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원칙을 지켜서 자신의 어떤 그 원칙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잘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수정 씨 지금 관련된 활동들이 다들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로 이렇게 또래들 집단에서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들과 함께 잘 지냈던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봉사활동 중에 그 마포구청에서 하는 마돈나 사업이라고. 마돈나요? 예. 그 정리정돈 사업인데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려고 참석을 했는데
막상 갔더니 모든 봉사활동 지원자가 이제 주부님들이셨어요. 그래서 40, 50대 그리고 60대 어르신들까지 다 있으셔서 처음에 되게 당황했는데 오히려 그분들과 지내는 게 더 즐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부님들의 그 열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뭔가 배울 점이 되게 많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봉사활동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러면은 뭐 주부님들이 잘해주신 거 말고 본인이 뭐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안마를 배웠는데요. 그 안마를 주부님들한테 해준 어디를 안마해 주셨어요? 어깨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 뵌 주부님들한테 제가 안마 드릴게요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처음에 봉사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회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굉장히 뻘쭘하게 앉아 있는데 이제 앞에 주부님들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가 안마 좀 해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네. 이제 안마를 배웠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한 세 분 정도 안마해드렸습니다. 수정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관리나 통제나 임원이나 아니면 멘토링이나 멘토 역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조금 어려운 대상과 함께 해왔던 조직 생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적응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주부님들과 함께 했던 그런 봉사활동에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봉사활동 참여하는 분들 자체가 사실은 너무 착하고 먼저 배려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수정 씨한테 또 먼저 또 잘 해주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조직 생활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과 지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없다면 이 얘기를 해줄 때 자기가 노력했던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우수정 씨 앞에 오셨던 분은 우수정 씨가 잘한다고 얘기했던 기획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친밀함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제 경영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정 씨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득해 주세요. 저는 그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금방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맡겨만 주시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고요. 제가 지금 기술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는 제가 경영학 수업도 청강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도 활용할 수 있고요. 회계학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지식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근로법 수업도 들은 적이 있고 국제법 수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경제학을 특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구매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그 지원자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지,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사실 어필하라는 그런 자리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정말 완전 대놓고 자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잘 하기 때문에 나를 뽑아야 된다. 그런데 앞에 있는 지원자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나는 그렇다면 다른 어떤 정성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즐거울 거예요.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측정되진 않더라도 무언가 추가적인 정성적인 매력을 조금 더 어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수정 씨가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는 이제 팀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수정 씨는 어떠한 역량을 가장 높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높이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뽑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오래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면 다른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직 적응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비록 많이 떨었지만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 게 정말 생애 처음 경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떨림이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가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우수정 씨랑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일단 먼저 점수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장 네. 기대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좀 B 학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권의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좀 곤란한 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비교적 좀 제가 봤을 때는 원하는 답을 잘 도출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는 뭐 자기소개서 그 경력상에 나와 있는 또 이런 다양한 그 봉사활동 영역을 좀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어떤 친구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네. 뭐 A까지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좀 활력이 좀 더 있었으면 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면접관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활기가 떨어진다, 좀 열의가 없어 보인다. 사실은 이거 떨어뜨릴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차분하고 좀 안정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좀 그리고 답변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B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과외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우수정 씨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C 등급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태도는 좋은데 어찌됐건 면접은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본다면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텐데 면접은 개인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 시간에 명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우수정 씨를 계속 보면서 이 친구가 과연 활력이 있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아픈 거 아닐까? 조직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뭔가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력 사원이 아니잖아요. 신입 사원이면 그런 좀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전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친구 자체가 인성은 있고 인성은 괜찮고 이렇게 뭔가 좀 가르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 있는 하지만 오늘 평가는 C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 건강해 보이는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 보이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계속 지금 이제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잘하면 합격인데 사실은 우수해서 합격을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착한 건 알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저는 충분히 대인 관계 역량도 이제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저는 못 봤어요. 그렇죠. 네. C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냉정하시네요. 네. 네, 수정 씨.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떨려서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표정 밝았어요. 제가 그거는 정말 좋은 점수를 줬었거든요. 수정 씨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가장 아쉬웠던 질문이 어떤 거예요? 혹은 뭐 어려웠던 질문? 일단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좀 어려웠고요. 그러면 그거 먼저 일단. 그러면 과외 선생님 그런 질문 왜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면접은 결국에 수정 씨를 보고 질문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수정 씨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약간 약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그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짜
너의 역량이 무엇이냐를 듣고 싶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약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일종의 압박 면접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정답보다는 태도를 조금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저는 내가 얘기하는 대답이 정답은 아니어도 돼요. 다만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조금 보여준다면 예, 그러면 좀 저는 괜찮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유형의 질문에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교를 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비교 대상을 생각하고 난 뭘 갖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말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교 대상을 너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강한 주장을 그렇죠. 좀 펼쳐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신감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약간은 왜 저기서 흔들리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려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어른들과 어울렸던 경험 여쭤보실 때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네. 캐물으셔서 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된 눈으로 봤군요. 사실은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있는지 비결이 있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수정 씨가 얘기했듯이 조직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정 씨가 가면은 막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됐죠. 근데 처음에 소개를 먼저 한 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수정 씨가 잘한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비교적 네. 상황 질문 중심으로 좀 많이 던졌었는데 네네네. 특히 첫 번째 드렸던 직업윤리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질문. 근데 학생들이 그 상황에 굉장히 많이 말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럴 때는 그냥 잘 따라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의외로 쉬운 질문인데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직업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올바르게 어떤 대세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원칙, 어떤 직업 윤리 의식에 맞추어서 행동했다라는 어떤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수정 씨 취업 준비하면서 뭐 어려웠던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가진 경험들이 그래도 막 사소한 경험이라도 많이 있고 재밌는 사례도 많은데 이 자소서에 녹여내려고 하니까 뭔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소서에서 원하는 거에 맞게 제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지. 팁 같은 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찌됐건 수정 씨가 했던 경험들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봉사활동 했네. 그냥 뭐 블로그 뭐 서포터즈 했고 이 정도인데 근데 전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학생들일 경우인데 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반 동안 행시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지원 동기에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아 행시를 공부한 친구니까 당연히 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할 시간이 없었겠구나. 이런 친구가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부분을 적을 때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행시를 왜 그만뒀냐고. 그럼 차라리 내가 행시 공부를 통해서 어떤 공공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풀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이다 뭐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읽는 사람도 전제를 하고 읽으니까 훨씬 이 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정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우수정 씨가 취업으로 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저는 약간 오늘 합격을 드렸어요. 네, 딴 분들은 불합격을 드렸습니다. 다시 또 강조를 하시면서. 합격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또래 집단 사람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비교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좋게 봤던 부분이고요. 다만 좀 더 약간 활력 있게 목소리 톤도 더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한수원에 합격했던 그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상반기 중에.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컨설팅하면서 계속 주안한 점이 뭐냐면 그 친구가 좀 약간 어떤 게 약하냐면 약간 좀 얼굴이 좀 굳어 있고 목소리 작아요. 근데 본인은 생각보다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한 컨텐츠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본인은 컨텐츠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면접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뭐 수정 씨 정도라면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다만 조금은 더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외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보통 이제 면접 컨설팅 할 때 공식을 좀 만들어요. CEO라고 해서 신입사원으로 가는 CEO 과정이라고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제 책도 꼭 보시고. 자, 뭐냐면요. C는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E는 이펙티브 스피킹, 말하는 거고요. O는 아웃스탠딩 세티스파잉이라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준비할 때는 CEO, 얘기를 만들고 전달하고 보여지는 이미지, 이 순서대로 하는데 면접관들은 반대로 평가를 해요. 우수정 씨의 이미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수정 씨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 성격은 어떨 것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수정 씨의 이야기를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O를 보면요. 우수정 씨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물론 뭐 방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힘이 없어 보여서 저 친구 이렇게 약해 보일까? 친구들이랑 사이는 좋을까? 근데 그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 때는 조금 씩씩하고 밝은 태도로 약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만약에 면접을 한다면은 한 분은 주무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목소리도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당신을 왜 뽑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전달해서 어필을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C 같은 과정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수원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직무에 대해서 너무 정성적인 부분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하겠다, 봉사활동했다 이것보다도 내가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도 들었고 이런 지식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정량적인 매력도 갖고 있는 인재다라는 식으로 좀 소스를 다양하게 좀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밝아요. 끝까지 밝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네.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정말 즐겁게 하는 지원자예요. 주변.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는. 네. 장기적으로 그런데 직무 역량이 조금 아쉬웠어요. 끝까지 너무. 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성이니까 인성이 참 괜찮다라는 느낌은 줘요. 그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강력한 강점이니까. 네. 아, 참 짧은 시간에 그 어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어쨌든 저희의 오늘 이런 따끔한 이야기들이 나쁘지는 않았죠? 네,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네, 입사 준비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